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 이슈 오도독 100번째 하는 날이라고 하네요. 100번째면 와 뭐 함성 BGM 뭐 이런 거 넣어주겠죠. 예, 제 뒤편 보시면 예, 제작진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막 붙여놨습니다. 축하한다고. 근데 제가 보도본부에 있다가 라디오 센터로 와 보니까 참 재정 형편이 열악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TV본부에도 제가 있어봤고, 예, 보도본부에도 있어봤는데 라디오 센터가 가장 가난하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즐겁게 또 100번째 맞아서 오늘은 또 감사한 시간으로 내부자 깐부 모셨습니다. 제 편. 예. KBS 홍사훈 선배. 예, KBS 홍사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이고.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일타 강사시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에 관해서 사실은 취재를 많이 하셨고 또 오지랖이 넓어서. 아니 경제쇼 근데 진행하시면서 홍사훈의 경제쇼 진행하시면서 이 취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 체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체력이 실력이야 정말로. 예.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 최경영 기자의 라디오 센터로 옮겼지만 저는 보도본부에 계속 소속을 거기 예.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취재도 계속 하겠다. 그 현장 감각을 계속 살려야 하고 또 내가 취재해서 전하는 게 아직 전해야 될 게 많이 있다라고 예. 해서 계속 취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예,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저 사실은 홍사훈의 경제쇼, 그 다음에 이 이슈 도독,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일라디오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와 관련해서는 예, 먹여 살리고 있고 뭐 우리가 뭐 라디오 디지털 서비스 이용 통계 자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셨죠? 그 PD가 보여주지 않아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난 안 보여주던데. 그 있어요. 그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대개는 그냥 그 2%, 3% 정도에서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경제쇼도 그렇고 오도독도 그렇고 조회수가 굉장히 의외로 높게 나오더라고요. 최강 시사인데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최강 시사도 가끔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유튜브 지금 저 일라디오 구독자가 60만 정도 되거든요. 예, 60만이면 전체 라디오에서는 상당히 높은 순위고 뭐 경쟁사들은 다 제쳤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뭐 그 방송사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구독자 수에서도 아마 100위 안에 들어가는 뭐 예능이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수백 개 수천 개는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라디오 센터가 그 예산이 가장 적고 투자를 적게 한다고 그거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저도 좀 열악하죠. 아니 열악한데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라디오 매체야. 그 지는 매체 아니냐. 요즘, 기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죠. 요즘 혁신적인 새로운 매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거에 그야말로 그 초창기 미디어 매체를 거기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와 만나면서 정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그리고 영향력도 뛰어난 그런 매체로 다시 등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이게 100년 된 매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참 희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유튜브로 또 수렴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에 또 구글은 좋겠어요. 구글만 좋은 노릇인가? 예전에 그 팝송 중에서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고 그렇죠. 비디오가 라디오를 죽였는데 유튜브가 다시 라디오를 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오늘 말씀하려고 나오셨는데 주로 도이치모터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취재는 계속 하고 있으신 거죠? 네,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봤을 때 매우 의미 있는 걸 하여튼 밝혀냈고 지금 그거 관련해서 후속해서 지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신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고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그렇죠. 최근에 밝혀낸 거는 뭡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김건희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안 했다 이슈가 지금 한 2년째 계속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그랬지만은 이거 간단하다 이거. 김건희 씨가 이 억울함을 만약 정말 지은 죄가 없다면 억울함을 푸는 길은 깨끗하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도이치모터스 대주주였기 때문에 예. 공시에 떴거든요. 예.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어떻게 거래했는지 그 내용만 거래 내용만 공개하면 되는 건데 예. 그건 본인만 뽑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주주였어요? 근데? 대주주 공시에 떴죠. 24만 8천 주를 장외 거래로 매입했다는 게 이제 공시에 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공시에. 그럼 지분율이 뭐 3% 이상 됐었던. 원래는 5% 이상인데 예. 그것도 이제 공시에 뜨는 거는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 이제 그 공시 의무가 있다고 해요. 예.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 공시에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 한 번 그러니까 공시에 떴어요. 예. 24만 8천 주를 이제 갖고 있다. 예. 그리고 2013년도에 어쨌든 경찰에서 그 내사를 했잖아요, 이거를. 그랬죠. 누군가의 하여튼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때 김건희 씨가 여기 참여했다. 주가 조작에 전부 8명의 공범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김건희였다라는 그 내사 보고서에 김건희 씨 이름이 2번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그렇죠. 된 거잖아요, 뒤늦게. 예. 그래서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하고 그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 그 국민의힘 후보 대권 이제 주자를 뽑을 때 둘이 1대1 토론을 했을 때 예. 홍준표 후보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 간단하게 그 규명될 수 있는 거다. 부인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 공개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예. 하니까는 공개를 했어요. 예. 10월 20일 날 공개를 했죠. 지난달. 지지난달 10월 20일 날 공개를 해서 전부 201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그때 그 거래 내역을 한 23장 공개했습니다. 예. 쭉 그러니까 언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다른 주식은 어떻게 됐고 이걸 갖다가 공개를 했는데 그때 공개를 하면서 그 발표한 보도 자료가 왜 그러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그 어떻게 거래하게 됐느냐라고 한 이유가 그때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정필이라고 얼마 전에 도망다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다가 도망다니다가 구속돼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한테 그 당시에는 주가 조작하는 거 이런 거 모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발표하기로는 예. 김건희 씨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거래에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아서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좀 내 그 돈 좀 불려다오 하고 신한증권에 계좌를 이름했다는 거예요. 돈하고. 예. 좀 그래서 사고서 이것저것 사서 좀 불려다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는 1인 매매는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4달 동안 맡겼는데 별로 그렇게 그 불리지 못하더라.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더라 해서 4달 만에 2010년 5월 20일 날 다 그 다시 이정필 씨하고 이제 관계를 끊고 그 거기서 거래됐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 별도의 계좌로 옮겼다. 예. 일체시켰다. 이게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이었죠 그때. 예. 그러면서 계좌를 거래 내역을 23장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별로 그때 이제 그 언론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예. 또 잘 모르고 그냥 뭐 계좌까지 다 깠는데 그러면은 떳떳한가 보네.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언론은 거기서 하는 거는 더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세히 좀 뜯어보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잘하는 다른 사람한테 좀 그렇죠. 야 이거 맞는 거냐 문제 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취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좀 찬찬히 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 당시에 저희한테 전직 은행원 출신인데 제보를 한 사람이 해왔어요. 제보라기보다는 은행원이 예. 자기가 주식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 이건 매우 이상하다. 아. 하고 제보가 왔어. 예.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제보가 처음에 올 때는 제보가 그래서 제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제보 10개 들어오면 그중에 9개는 다 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뭐 제보하고 나중에 그렇죠. 보면은 이거 별거 없고. 얘기 안 되는 게 예. 많거든. 예. 그중에 한 개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제보를 하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이제 그 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목소리도 좀 이분이 좀 나이도 연세도 있고 그래서 좀 어눌해요. 예.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잘 무슨 얘기인지 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된 게 있으면은 혹시 그 종이 그 서류로다가 정리된 게 있으면 그걸 좀 보면 제가 좀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다 했더니 그러더라고 해서 근데 82페이지를 보내온 거야 이분이. 82페이지 제보 문서가 82페이지예요. 예.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다 해놨더라고요. 차트하고 그 당시 차트를 다 일일이 뒤져서. 당시 그러니까 19년부터 20년까지의 거래 아니, 내역을 2009년부터 2010년, 11년 이때. 예. 10년 전 거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거래 그 밝힌 거는 한 2년 동안의 거래. 그렇죠. 그 거래를 보고 예. 그걸 바탕으로 지금 제보를. 그렇죠. 그렇군요. 예. 쭉쭉 보니까는 예.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럴듯해. 그래서 한번 KBS로 오십시오. 그래서 예. 이걸 저하고 같이 보면서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 저는 봐도 좀 까막눈이라서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분이 왔어. 그래서 한 4-5시간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일단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보기에 이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는 김건희 씨가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그 이정필 씨한테 위탁을 해서 이정필 씨가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계좌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 근거로 예. 첫 번째는 일단 좀 이 돈 두고 오니까 당연히 주식을 살 돈이 맡겼겠지. 예. 그러면 좀 사고 팔고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자동차도 뭐 좀 사고 전문가니까는 뭐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그 유망한 종목도 사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정필이 사고 팔았다면. 그렇지. 예. 그런데 딱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계속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것도 엄청난 양을 매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 10년도에 예. 도이치모터스가 바로 2009년 1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땐 그야말로 뭐 그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주식이죠. 그렇죠. 거래량도 뭐 예.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걸 BMW 그 대행사 아니에요? 아니 예. 딜러가 판매사. 한 7개 있는데 예, 판매 대행사. 그중에 한 딜러예요. 예. 그 딜러가 상장하는 것도 사실 뭐 상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도이치모터스만 계속 그 매집을 하더라. 다른 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산 게. 예. 그리고 원래 그 신한증권 계좌에 보니까 김건희 씨가 갖고 있던 코스닥 종목이 한 5개가 있었는데 무슨 전자, 무슨 시스템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이런 건 4월 30일 날 2010년 4월 30일 날 한꺼번에 다 팔아버려요. 싹 다.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계속 매입을 7일 동안 매입을 합니다. 무조건. 딱 7일 동안 예. 계속 매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계좌는 남아있는 건 도이치모터스밖에 없어 주식이. 예. 그러니까 마침 도이치모터스 전용 관리 계좌처럼 이제 돼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주식 전문가라면은 물론 그때가 2010년도예요. 2010년도라 하더라도 그때 스마트폰 이제 보급되어서 이제 그 앱 주식 거래 HTS라고 하잖아요. 홈트레이딩으로다가 예. 스마트폰으로도 그때 이제 막 앱이 보급되기 시작했었을 때였고 그때도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사람들 많이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변하니까.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는 거래 내역에 보니까 옆에 직원용 이렇게 다 찍혀 있더라 이거예요. 직원용. 끝에. 그게 예. 뭐냐면은 증권사 객장 직원한테 전화 걸어서 전화로 이제 매수해달라. 나 도이치모터스 오늘 만주만 사달라. 이렇게 전화로 다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매매를 했다면 이정필 씨가 증권사 직원한테 그렇죠. 전화를 해서 예.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달라고 했다. 그렇죠. 그 주식 전문가인데 윤 캠프의 주장에 따르면은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식 전문가야? 아니 그냥 홈페이지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앱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PC에서 사고 팔 수 컴퓨터에서 있지. 다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했거든요. 그랬죠. 주식 전화로 하면 일단 잘 받지도 않아. 주식 객장에서.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주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훨씬 높잖아요. 수수료 훨씬 높죠. 예. 당연히. 그리고 ARS 뭐 통하고 뭐 이러면 잘 물론 뭐 그 핸드폰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바로 분초 단위로다가 거래 매수가 매도가가 막 변하는 판인데 주식 전문가가 한두 건도 아니고 100% 모든 거래를 전부 다 전화로다가 주문했다? 이게 무슨 주식 전문가냐? 라는 의혹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럼 그럴듯하네. 그럴듯하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왜 그러면은 윤캠프에서는 이정필 씨한테 그 주식 전문가라고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그 사람한테 했다고 발표를 했을까? 이상하네. 그래서 이 제보자는 이게 김건희 씨가 원래 운영하던 도이치모터스 전용 계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의혹의 출발점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지. 전화를 한 사람이 이정필이 아니고 김건희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덤저 직원용이라고 나왔고 거래 내역이 도이치모터스 한 가지 종목밖에 4달 동안에 7일간만 거래가를 했거든요. 예. 4달 동안 7일만. 그래서 아까 한 24만 주가 모인 겁니까? 24만 주는 그 전에 이 계좌에는 그 주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계좌에는 도이치모터스만 딱 7일을 매집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하루를 딱 팔아. 그건 언제 7번 팔아요? 사고. 그건 언제 팔아요? 그게 2월 1일 날 팝니다. 그러니까 2010년. 2009년에 매집을 해서? 아니 2010년 1월 14일부터 예. 한 보름 안에서 7일 중간중간 띄엄띄엄해서 7일간에 걸쳐서 도이치모터스 계속 사요. 그리고 딱 하루 한 번. 그러니까 하루를 10만 주를 팔아. 한 달도 안 돼서 팔았네. 그렇죠. 예. 7번을 사고 한 번을 팝니다. 근데 7번을 산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몇 주였느냐? 67만 주였거든요. 67만 주야. 7일간.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그 주식이라는 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야 하루에 그 당시에 뭐 5만 주, 많아야 10만 주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7일 동안에 67만 주를 산 양이 전체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거래량의 30% 정도 됩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어떤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왜 샀지라는 의문이 드네요. 보통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뭐 굉장히 많은 한국에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판매 딜러 회사의 주식을 빨아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 구조라는 게 BMW 많이 팔리면 그 판매 딜러사 중에서 그냥 잘 팔리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데 그 엄청나게 기술 혁신이 있을 만한 그런 기업도 아니고 미래 가치라는 걸 보고 원래 주식이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경제쇼 하면서 들은 통월들이 많아갖고. 근데 그 딜러라는 거는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막말로 BMW에서 당신들 차 이제 공급 안 해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주식을 67만 주나 왜 매집을 했을까? 전체 거래량의 30%를 다 빨아들인 거야. 그리고 10만 주는 딱 한 번 팔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주식은 57만 주가 거의 남아있어. 그 계좌에. 금액으로 따지면 1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밝힌 계좌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거기 쭉 하루에 그 거래량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그걸 다 더해 보면은 57만 몇 주가 나와. 그리고 금액으로는 매수 단가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 더해 보면은 14억 5천만 원 정도가 딱 나옵니다. 그게 딱 남은 거예요, 이제. 10만 주는 팔고. 10만 주 그러니까 판 거 빼고 57만 주가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67만 주 사서 10만 주 팔고 57만 주 남아서 금액으로 따지면은 14억 5천만 원을 이제 매수 투자한 거지.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이분하고 이제 그걸 계속 며칠간에 걸쳐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 이분이. 뭐가 꽂혔구나.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한 분이야. 내가 그래서 정말 이분한테 정말 큰 거 그 탐정보다 더하다. 내가 그랬어.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아파트 아래에 가서 그 밤에 담배 피다가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서 지금 뛰어와서 전화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자기도 그 김건희 씨가 이정필 씨한테 별로 이게 돈을 못 벌리니까 실력이 없나 보네 하고서는 다른 증권 별도의 계좌로다가 이체를 전부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 도이치모터스 57만 주를 이체를 했다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 페이지 거래 내용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실제로. 5건에 걸쳐서 도이치모터스 하고 다른 주식?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매집한 거 그리고 동부증권 김건희 이렇게 나와요. 딱 그거만 나와. 나머지 몇 개는 이제 지웠어. 그러니까 뭐 이체 수량이나 뭐 이런 거는 아마 개인 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지울 수 있다고 쳐요. 계좌 이체를 한 정보는 나왔다. 동부증권에 김건희 씨 계좌가 있었으니까 거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러면 이건 동부증권으로 옮겼나 보구나. 그렇죠. 별 그 의심 없이 그냥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그 전에는 신한증권이었는데. 신한증권이지. 근데 이분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이거 신한증권에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동부증권으로 이체를 시켰을 때 어떻게 뭐 찍히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거든요. 다음 날 신한증권에 어떻게 찍히느냐 그랬더니 원래는 타사로다가 넘기면 이체를 시키면은 타사 입고 타사 출고지. 타사 출고. 신한증권 입장에서는 여기 있던 고객의 주식이 다 저쪽으로 넘어간 거니까 타사 출고해갖고 도이치모터스라는 그 종목 바로 아래 타사 출고라고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부증권 입장에서는 이제 타사 입고지. 타사 입고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지운 거거든요. 캠프에서. 타사 출고라고 찍혀 있어야 되는데 찍혀 있었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우고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걸 왜 지웠을까? 지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동부증권이라고 그것까지는 공개를 했으니까 동부증권까지는. 이정필 씨가 별로 실력이 없어서 찜찜하니까 계좌 어쨌든 뭐 패스워드나 공인인증서 같은 거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관계를 끊고 이 주식을 전부 다 동부증권으로 별개의 계좌로 이체를 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오히려 타사 출고라는 찍혀 있었으면 거기다가 빨간 줄 쳐서 강조해서 봐라. 그렇죠. 우리는 출고했다 57만 주를.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왜 지워졌어. 왜 지워졌나? 왜 지웠을까 이거 정말 이상하네. 그래서 이 제보자 그분도 자기가 알아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증권사로 넘길 때는 타사 출고라고 찍히고 만약에 동부증권에 있던 김건희 씨 소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오히려 거꾸로 신한증권으로 그때는 타사 입고라고 찍힌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지우고선 공개를 했으니 이게 타사 출고인지 입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개된 거는 뭡니까? 공개된 거는 57만 주. 57만 주가 옆에 그리고 동부증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57만 주라고 써 있지 않아요. 57만 주라고 써져 있지는 않고 타사 이체 계좌를 갖다가 5번에 걸쳐서 했다고 5번이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와 있는 건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동부증권 김건희 이렇게만 그 공개를 했거든요. 그 도이치모터스 바로 아래 타사 출고라고 찍혀 있을 텐데 이거를 지우고 공개를 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입고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입고였으면 정말 거짓말이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 했을까요? 왜 했겠습니까? 자, 이 계좌를 왜 공개했는지부터 따라 들어가 보면은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1대1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계속 공개해라 하니까는 윤석열 후보가 공개하겠다고 했잖아요. 방송에서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뭔가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걸 뭉갤 수는 없지. 다음날 토론회 끝나고 바로 다음날 또 홍준표 후보 캠프 쪽에서 한다면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급하냐 조금 기다려라 라고 했잖아요. 뭔가는 어떤 계좌는 하여튼 도이치모터스 주식 김건희 씨 소유의 뭔가는 공개를 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그렇죠.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계좌를 신한증권에 그 당시에 2009년, 2010년 1월부터 이제 그 5월까지 이체한 그때까지 4달 동안 계좌를 이제 공개하면서 자 봐라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타사 입고냐 출고냐를 지운 거 아니냐. 그리고 기자들은 저만 해도 믿었으니까. 그건 왜 당연히 마지막 줄은 그냥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그 줄은 지웠는가? 그게 네. 의문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야 저희가. 예. 그 물어봤어요? 캠프에? 전화 걸어서 물어봤죠. 예. 당연히 그거 물어봐야지. 예. 예.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 이제 정치부 통해서 야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냐 이거 그랬더니 거기 그 신문사 출신 그 공보팀장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거 의혹을 갖고 있다. 이게 여기 분명히 타사 출고라고 찍혀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걸 지우고 지금 공개를 했다. 예. 옆에 있는 주식 수량을 갖다가 57만 주가 될 거예요. 이거를 지운 것까지는 내가 뭐 100%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다. 뭐 우리가 그것도 다 수량 더해보니까 57만 주인데 예. 이거 굳이 안 지웠어도 되는데 뭐 수고스럽게 지운 거는 뭐 이게 뭐 그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타사 출고냐 입고냐 타사 출고라고 찍혀 있더냐 예. 그거 확인을 해달라. 우리는 타사 입고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솔직히 다 말을 했습니다. 그 말까지 했어요. 예. 그렇지. 예. 그래야만이 우리의 취재가 그렇죠. 저쪽에서도 뭘 하는지 다 하고 이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할 테니까. 공정하고 정당하게 의도까지 다 우리가 이야기를. 숨길 이유가 없지. 예. 아니면 정말 그냥 그 손 들고 그렇죠.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서 하고서는 물러나면 되는 거지 뭐. 예. 그랬더니 그 한 3일 동안 이틀 동안 그래서 제가 오전 오후로 계속 전화를 했어요. 예. 아니 이거 간단한 건데 왜 자꾸 미루느냐. 왜 확인이 안 되느냐. 그 간단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예. 3일째 되는 날 이제 다시 한번 연락을 했더니 그 공개를 못 하겠다고 그쪽 공보팀 예. 말고 법률팀에서 전해 왔다는 거예요. 공개를 못 해? 아마 그건 법률팀의 윤석열 캠프의 법률팀에서 아마 그 핸들링을 하는 것 같은데 공개를 못 하겠다. 그래서 아니 그거 왜 공개 못 하냐 간단한 건데 그랬더니 이 타사 출고만 확인해 달라. 그렇죠. 그랬더니 그 공보팀장도 자기가 봐도 간단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왜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는지 공개를 못 하겠다고 지금 답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곤란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 언제 공개한다는 거냐? 지금은 곤란하면 그랬더니 공개를 할지 안 할지도 사실 지금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그럼 그대로 우리 방송 나간다.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을 언제 나갈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거야 뭐 예. 우리 내부 프로세스가 있으니까는 예. 그럼 뭐 아직 결정되지는 그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예. 그렇게 방송 나간다라고 하고 이제 전화 끊었어요. 예. 근데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방송 나간다고 해서 그랬을지 몰라도 어쨌든 다시 전화가 왔어. 공보팀장한테. 그러더니 자기가 그래서 법률팀에 이 상황을 지금 다시 다 전달을 했더니 법률팀에서 거기 출고 그 이체란 5칸이 있었잖아요. 예. 동부증권으로 한데 예. 거기 5칸에 모두 타사 출고라고 찍혀 있다라고 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겠죠. 뭐 그렇게 예. 출고라고 이체시켰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거다. 그러니까 예. 그걸 한번 보자. 그랬더니 그걸 보시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예. 그렇지. 그걸 봐야지만 제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그건 좀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은 이게 KBS만 공개를 할지 아니면 언론에 전부 다 이제 그걸 공개를 할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KBS가 특별하게 취재를 해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 그냥 정보를 공개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 근데 공개할 필요 없다고. 예. 그냥 내가 가서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렇지, 내가 가서 내 눈으로만 확인만 하면 된다. 그렇죠. 내 눈으로만 확인해서 거기 타사 출고라고 찍혀 있으면 깨끗하게 손 들고 우린 나오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되죠. 그러니까 예. 공개할 필요 없다고. 나머지는 다 가려도 되고. 그렇지. 예. 그랬더니 타이밍상 좀 안 좋다면서 그거는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제 곤란하다 타이밍상.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타사 출고라고 찍혀 있으면은 예. 저희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 그걸 갖다가 보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게 안 한다면은 예. 이 공보팀장은 당연히 신문사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방송 나가서 이 부분이 좀 문제다라는 의혹 문제다라는 걸 갖다가 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제가 가서 확인하는 걸 거부하겠다는 거는 매우 그때부터 더 의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타사 출고가 안 찍혀 있거나 안 찍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타사 입고가 찍혀 있으면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을 속인 게 되거든요. 속인 게 되고 예. 또 더 도덕적이라기보다는 더 문제가 될 가능성 그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게 큰 문제죠. 이거는 그 주가 조작 사건에 그렇죠.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전혀 다른 이제 거짓말과 그렇죠. 국민을 기만했다라는 아주 정치적인 문제로 네.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공개를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기자들이 다 그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이체시켰을 거라고 그렇죠. 당연히 생각했지. 그리고 의혹을 갖고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서 내가 그것만 한번 보자. 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보여주지? 안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다 짐작하고 있지만은 예. 그 짐작이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입고일 가능성이 있겠다. 배제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못 보여주는 거구만. 그리고 그냥 지우고선 넘겼다고 말하면은 사람이 말하는 게 먼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 본능적으로.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기자들 다 이걸 갖다 당연히 출고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테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만약 이게 입고라고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동부증권에서도 만약 갖고 있었던 분명히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넘어오거나 넘어간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러면 입고라고 하면은 동부증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얼마나 또 넘어갔을까? 그게 그럼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예. 원래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예. 이 57만 주 말고도 공개되는 57만 주 말고 원래 그 전에 갖고 있던 24만 8천 주 공시에 나왔던 그거는 원래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럼 동부증권에 있었던 건가? 왜냐하면 계좌는 여러 군데 개설할 수 있는 거니까 증권 계좌는. 그럼 그게 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한 군데에서 다 이렇게 그러면은 관리를 하는 걸까? 그러면은 그런 추정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추정인데요. 물론이죠.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경찰 내사 보고서가 2013년도에 이 주가 조작 그때 있었다라고 내사를 아주 자세하게 했잖아요. 예. 그 내사 보고서만 보면은 굉장히 자세해서 그거 보면 나도 주가 조작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돈만 좀 있으면은. 예. 거기 보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람이 선수들을 모아서 주가 조작 모의를 한 시점이 2010년 2월 초라고 했거든요. 예. 2010년 2월 초. 그때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이제 선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고 이제 대주주들하고 그 쩐주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예. 그 중에 이제 쩐주와 대주주가 이제 그 같이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김건희 씨였다라는 거잖아요. 예. 경찰 내사 보고서와 지금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렇죠. 예. 그게 2010년 2월 초인데 이번에 공개된 거래네요. 김건희 씨가 57만 주를 매집한 시기가 언제냐? 2010년 1월 14일부터 1월 29일까지입니다. 딱 바로 직전이지. 바로 직전이네. 바로 직전. 바로 직전에 이 57만 주는 그때 이제 하루 거래량의 한 30% 정도를 왜 계속 이렇게 사들였을까? 이게 무슨 유명한 주식도 아니고 유명한 주식도 아닌데. 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이 종목이 작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알았던 거 아니냐. 알고. 곧 작전이 들어가면은 이 종목은 주식이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라고 주가 조작하는 거니까. 예. 미리 알면은 그 전에 그 종목을 작전 세력 몰래
따로 사두면은 엄청난 그야말로 이득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이지만은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바로 직전에 대량의 주식을 매입한 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히 그냥 그렇게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다른 가정은 원래 주가 조작 작전 세력들이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세력에 끼면서 세력들 몰래 따로 이렇게 따로 매집하는 내가. 걸 딴주머니 찬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한대요. 예. 딴주머니 차서 이것 때문에 서로 작전 세력들끼리 항상 싸움이 싸움이 칼 나고. 뭐 작전이 실패하기도 하고. 작전도 실패하고 예. 맨날 그런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기밀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딴주머니 안 찰 사람들끼리 이 작전을 하는 게 원래 이 뭐 불문율이래. 뭐 예. 그쪽 바닥에서는 맞습니다. 예. 바로 직전에 이렇게 대량의 주식을 누가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게 뭐가 갑자기 하루 거래량의 30% 지금 막 사들였으니까 이거는 곧 작전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바로 직전에 다 매입한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의심이 들어간 거죠.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까의 추정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2월 초에 동부증권에서 매입한 물량까지 넘겨받아서 이정필에게 실제로 1인 매매를 한 것은 2월 초 주가 조작 우리 하자라고 시작한 그 시점에 신한증권의 모든 계좌가 오히려 그때 넘어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도 있지만은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공개된 계좌는 이정필은 모르는 계좌입니다. 아, 모르는 계좌일 수도 있다. 예, 이정필한테 일임했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전화로 일일이 그 증권사 직원한테 나 이거 좀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 그 팩트가 살아있지. 예.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 씨가 원래 운영하던 계좌인데 뭔가 계좌를 하나 공개를 해야 하니 이걸 지우고 그냥 공개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이제 추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주식을 언제 팔았는지는 그건 공개되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그것도 또는 공개되지 않았죠. 손해를 봤는지는 그걸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개된 그 거래 내역서에 보면 57만 주가 매입을 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24만 8천 주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부 합치면 82만 주입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2010년도에 도이치모터스 전체 유통되는 주식 수가 1,900만 주였거든요. 유통 주식 수가 1,900만 주인데 1,900만 주 중에서 82만 주면은 4.2%입니다. 개인이. 정말 큰 손이죠. 예, 그 주식에서는. 엄청나네. 예. 오너도 아닌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 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82만 주를 이게 주가 조작에 사용된 건지 아닌지 제가 궁금한 건 국민들이 궁금한 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누가 팔았는지 예. 얼마에 팔았는지 그렇죠. 그럼 IP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IP가 아니고 예. IP 추적해서는 뭐 모르지 뭐 IP야 아니 뭐 가령 뭐 그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누가 통정 매매를 관련된 그렇죠. 사람들이 뭐 서너 명이 했다. 그것도 얘기 좀 이따 할게. 예. 네, 순서대로 지금 가야 돼. 예. 예. 이 82만 주를 갖다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용됐느냐. 어쨌든 팔긴 팔았을 거 아니냐. 판 내역이 그걸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패턴을 보더라도 그렇고 2013년도에 경찰 내사 보고서에 나온 것도 그렇고 본격적인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2010년 그해 2월에 공모범들을 모아서 8명을 모아서 9월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그때부터 실제로 그래프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한 3배 이상이 올라가거든요. 갑자기. 요 시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는. 요 시기에 분명히 김건희 씨가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 그렇죠. 최소한 82만 주를 최소한 82만 주를 갖고 있었으니 그 주식이 어떻게 매매됐느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를 자꾸 그 이름을 올리는 것도 요 시기에 주가 조작을 그 82만 주가 동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걸 공개하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깨끗하게 그냥 이거 봐라.
2010년 9월, 10월 이때 막 한참 올라갈 때 우리 나는 이거 없었다. 없었다 이거. 그 전에 다 팔았다. 바보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리만 봤다.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엉뚱한 시기에 2010년 2월 한 7달 전 이 시기 걸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거마저도 매우 이상한 마지막에 타사 입건지 출건지를 지워버리고 공개를 한 거니까 더 의심이 기자들 입장에서는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은순 씨도 장모. 예, 김건희 씨의 어머니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도 도이치모터스를 거래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CBS 그 노컷 뉴스에서 보도를 한 건데, 예. 이제 뭐 같은 그 도이치모터스 그때 재무 담당 이사와 같은 IP를 쓰면서 거래를 하는데 같은 IP에서 이 재무 담당 이사랑 수십 차례 같이 그 거래를 했다. 그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던 2010년 9월, 10월 이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도가 나왔는데, 예. 물론 최은순 씨도 이제 자기 이제 그 전화 친구들끼리 이제 화투 친구들이 몇 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화투 친구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자기가 많이 갖고 있었다고 그 뭐 이야기가 얘기는 했어요.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공소시효가 뭐 알아보니까 다 지났대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 이 모녀는 어떤 정보를 알았길래 도이치모터스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희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지금 그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기록은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거는 예. 매수 매도 기록은 다 남아 있고 도이치모터스 종목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는 한국 거래소의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시장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2013년도에 경찰이 내사를 할 때도 이게 수사 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냥 내사에서 종결돼 버린 이유가 거래소에서 그 심리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예. 심리 분석 도이치모터스 심리 분석 내역을 우리 좀 봐야 되겠으니 그거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거는 그냥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받아야만이 그렇죠.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안 나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핵심 중에 하나는 그때 이렇게 내사 보고서를 자세하게 썼는데 이게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게 영장이 안 나와서 결정적인 증거를 거래소에서 심리분석 보고서를 못 받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걸 누가 뭉갰느냐. 경찰이 스스로 뭉갤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밝히는 게 또 하나의 핵심이거든요.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뭉갰을 수도 있고. 금융당국에서 뭉갤 수는 없죠. 예. 금융당국에서는 그 조작을 할 수는 없고 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가 되면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 무조건 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는 못 받았잖아요. 이번에 그걸 받은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막 급 전진된 거거든요. 예. 그때는 그게 심리 분석 보고서를 못 받았는데 10년 전에는 이 도이치모터스가 다시 이렇게 막 이슈가 된 게 그때 이제 2013년도에 내사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되지도 않았었고 그때는 막 뉴스도 아니었거든요. 예. 내사였으니까 예. 그냥 묻혀 있었는데 작년 2월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걸 이제 끄집어내면서 그 내사 보고서를 입수하면서 이게 이슈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건희 씨와 윤석열 당신의 이제 그때는 지검장이었나? 예. 중앙지검장이었나? 워낙 유명해졌으니 이게 이슈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작년 4월에 이제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걸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 예. 다시 주가 조작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때 검찰에서 형사부로 배당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예. 뭐 형사부라는 건 뭐 사실 그렇게 뭐 그리고 또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검찰총장 재직 기간 내였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가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진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형사부에서 그걸 아마 요청을 했나 봐요. 그때 못 받았던
심리분석 보고서, 도이치모터스 심리분석 보고서를 요청을 했나 봐요. 예. 아마 영장을 발부받았겠죠. 예. 근데 그게 11월 3일 날, 작년 11월 3일 날 온 겁니다. 그거는 중앙지검에서 발표를 했거든. 예. 심리분석 보고서가 검찰에 왔다. 내용은 발표 안 했지만은 예. 왔다는 사실은 발표를 했어요. 작년 11월 3일 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다음 달인 11월 4일 날 이 사건이 배당이 형사부에서 반부패 수사 2부로 바뀝니다. 바로 다음 날. 예. 반부패 수사부라는 게 옛날에 특수부거든요. 왜 바뀌었겠어요? 심리분석 보고서에 그 내용을 공개는 안 했지만은 뭔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어이쿠 하고 형사부에서 반부패 수사부 특수부로 배당이 이거는 우리가 수사할 게 아니네 하고 넘어간 걸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 심리분석 보고서에 이거 주가 조작 관계 없어 김건희 씨 이거 주가 조작 보니까는 이거 얘기 안 돼 아니야라고 적혀 있었다면은 형사부에서 계속 했겠죠. 아니 계속은 예. 뭐래 그냥 종결이지. 예. 아니 뭐 계속 하다가 이게 뭐 별 증거 없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 바로 그건 그 종결이에요 그냥. 예. 그런데 본격 수사로 넘어가는 반부패 수사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제 막 그 급진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때 주범이었던 이정필 씨 도망갔다가 잡혀서 지금 구속 기소가 됐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구속돼서 기소가 됐고 나머지 전부 5명이 이제 구속돼 있습니까? 그렇죠. 권오수 회장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소는 안 됐죠. 그러니까 예. 전부 5명 이제 구속돼서 이제 기소가 되고 권오수 회장도 이제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부터 그 심리분석 보고서에 뭐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나왔을 거다. 그러네요. 나온 거 아니냐. 예. 여기까지 진전이 된 거냐 아니냐라는 이제 거죠. 그러면 그 심리 분석 보고서에는 그 개인의 그 계좌의 이름과 그리고 주식 매매 그럼 다 나오죠. 내역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예. 그 그러면 패턴이 지금 검찰은 알고 있겠네요. 그 심리분석 보고서 보면은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형사부에서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이 넘어간 거는 예. 야 이거는 뭔가 있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안 그러면 이게 가뜩이나 그냥 일반 사건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 예. 사건인데 예. 이걸 검찰에서 의혹만 계속 그냥 그 받으면서 그 부담을 가지면서 이걸 계속 수사를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이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매매 내용이 있다라고 치면 예. 있다라고 치면 검찰에서 밝혀내야 될 것은 사전에 인지하고 그렇죠. 서로 공모해서 예.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들 그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뭐 자백도 자백이겠지만은 예.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로 어떻게 팔고 통정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그 할 수가 올라갈 없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서로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 그런 예. 거래량이 많은 주식은 주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거 삼성전자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지. 예. 내가 이거 너무 커서. 10,000원짜리를 예. 15,000원에 산다고 매수 주문을 낼 테니까 예. 바로 네가 팔아. 예. 같은 시간에. 또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계속 올리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매집을 하자. 예. 매집을 하다가 A 세력이 먼저 털고 나오고 그때 B 세력이 받쳐주고 B 세력이 털고 나오고 예. C 세력이 털고 나오고 이게 보통 이제 그렇죠. 주가 조작의 패턴입니다. 거래량이 예. 많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삼성전자처럼 하루에도 수십만 그 너무 참여자들이 많아. 이 사람들은 예. 12,000원짜리 주식이 15,000원이고 11,000원만 예. 돼도 그냥 서로 다 그 팔아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 조작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통정매매라는 게 그거거든요. 서로 예. 짜고 그렇죠. 약속한 시간에 이렇게 예. 팔자 사고 팔자 그 패턴 예. 이게 심리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저 보통 사건이 아니네요. 쭉 들어보니까 예. 그리고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온 의혹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접근된 사건일 수 있겠구나. 진실에. 실제로 그래서 구속이 다 됐고 그 예. 당시에 어쨌든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속이 됐고 뭐 기소가 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양평군에서 아파트 관련된 예. 것도 김건희 씨가 잠시 등기사로 있었던 게 확인이 되고 그게 이제 주주 명부가 누가 있었는지는 또 모른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것들도 확인이 되면 그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같은 주식을 지금 현재 나온 팩트만 놓고 보자면 코스닥에는 아주 작은 종목인 도이치모터스를 대량으로 매집해서 함께 사고 판 것 같고 예. 그리고 양평군의 아파트 부지 임야와 논밭을 살 때 어떤 사업에 같이 참여한 것 같고 예. 그것까지는 다 팩트네요. 근데 뭐, 거기에 예. 따르는 개발 이익이랄지 또는 이게 어떤 불법적인 상황이 있었는지는 좀 밝혀져야 되는 일이고. 뭐 양평군 그 개발 공릉지구 개발은 저도 사실 이제 기사만 보면서 예. 이거는 매우 좀 상식적이지 않네. 뭐 하는 부분은 들지만은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인하고 취재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런데도 어떤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한국 언론이 참 질문을 잘 안 해버려서 예. 그래서 홍사훈 기자 같은 분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니까 예.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이상한 부분을 저만 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제보받은 그 제보자분들도 예. 이상하네. 라는 의문을 자꾸 던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다른 공무원들이었다면 예. 다른 공무원들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면 언론들이 이 정도로 질문을 안 했을까 그건 그런 의심은 있어요. 저도.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라는 건 형량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건 자본주의 시장을 완전히 근간을 흔드는 거죠. 말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작은. 그 당시에 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건희 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라도 권오수 회장이나 뭐 이정필이나 지금 뭐 그 구속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를 거기서 이익을 받다면은 그 몇십억을 이익을 받다면은 그 이익은 100% 거기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100% 손실로 그 이익이 돌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이 시세 조정,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렇죠. 엄하게 처벌하는 거거든요. 예. 이러면 그야말로 주식시장이 다른 사람들은 투자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가지. 이렇게 되면 후진적인 시장이 되고 우리나라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금융자본주의 발전시키자고 뭐 수십 년 동안 외쳤지만 이런 사건이 확정이 되면 김건희 씨가 관여했든 관여하지 않았든 간에 그거는 나중에 밝혀져야 될 네. 일이고. 김건희 씨가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 거기 어쨌든 김건희 씨가 수사가 이루어졌었는지 안 이루어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소환도 없었고. 예, 출두도 안 했고요. 예.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서면으로. 예. 예. 근데 김건희 씨가 지금 뭐 기소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이정필 씨한테 통장을 증권 계좌를 맡긴 거는 사실이거든요. 나는 그냥 전주였을 뿐이다. 그냥 맡긴 건 사실이야. 예, 예. 뭐 전주라고 하면은 주가 조작에 꼭 이렇게 가담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인가요? 비춰지니까 예, 예. 이정필 씨한테 증권 계좌를 맡기고 좀 불려달라 이렇게 순수한 의미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자기 돈과 주식을 갖다가 뭐 주가 조작에 자기 몰래 이렇게 했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그럴 있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죠. 김건희 예.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조사는 검찰에서 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 기소를 예. 하든 안 하더라도 조사는 했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했지 않았겠느냐. 예. 그리고 그냥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규모가 예. 4% 지분이면 뭐 그렇지. 개인이 오너도 아닌데. 예, 유통 주식 거래소
4% 지분이면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예. 정말 혼자서도 그 큰 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예.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예, 계속 검찰 수사는 돼야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진실이 좀 대선 전에는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0회 특집 KBS 홍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여기까지 하고요. 101회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 101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